지난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연례 엔비디아 GPU 기술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지만 이번 주 주가는 약간 하락하여 4%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며 앞으로 회사의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도 아닙니다. GTC 컨퍼런스는 역사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컨퍼런스가 열린 주에 주가가 약간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 주 동안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주가가 소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런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보통 주가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안내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회사의 제품 로드맵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서 회사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릴 것이며 이 계획들이 엔비디아의 단기 및 장기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3년간 성장할 수 있는 AI 칩 로드맵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스 수익을 만드는 전략으로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과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미래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리스크는 공급망 문제와 브로드컴의 ASIC 같은 경쟁사들입니다. 엔비디아는 과대평가된 기업이 아니며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 성장에 매우 잘 대비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GTC 2025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대담하고 구체적인 제품 로드맵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될 블랙웰 울트라 AI 서버는 현재의 GB200보다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이 1.5배 더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 성능은 메모리 처리 능력과 연산 능력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2026년 말에 출시될 베라 루빈 칩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칩은 블랙웰 울트라보다 성능이 3.3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 출시될 루빈 울트라 칩은 무려 14배에 달하는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블랙웰 GB200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로부터 블랙웰 GPU를 180만 개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이전 모델 호퍼 GPU의 140만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아키텍처로의 전환은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블랙웰 칩의 수명 주기는 2에서 3년이기 때문에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2027년에 GB200을 루빈 칩으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칩은 훈련 및 복잡한 추론 작업에 사용되며 이전 세대 칩은 추론이나 덜 복잡한 부차적인 작업에 재할당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요의 대부분은 추론 모델과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의 부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AI 시스템은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보다 100배 더 많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작업들은 더 높은 성능, 더 밀도 높은 네트워킹, 그리고 더 지능적인 메모리 관리 기능을 요구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높은 연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칩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AI 소프트웨어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는 특히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맞춤형 ASIC에 대한 우려를 직접 겨냥하였습니다. 황은 이 위협을 크게 보지 않는다며 ASIC이 단순히 최적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보다 성능이 우수해야만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와 같은 빠른 혁신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업계 보고서들도 황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ASIC이 특정 AI 작업에 있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긴 하지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유연성과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GPU 지배력을 위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관련 주요 발표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 중 하나는 바로 다이나모였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새롭게 공개한 오픈소스 추론 엔진입니다. 다이나모는 실시간 추론 요구에 따라 인코더와 디코더 작업 간의 컴퓨팅 자원을 동적으로 배분해주는 소프트웨어 추상화 계층을 제공합니다. 또한 딥시크 같은 프로젝트에서 얻은 메모리 최적화 기능을 통합하여 문제의 상황에 따라 처리량, 지연시간, 자원 사용 간의 균형을 사용자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이나모는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처럼 AI 모델 자체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 위에서 AI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계층, 즉 인프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 모델인 호퍼 칩은 가벼운 추론 작업에 다이나모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차세대 대형 추론 전용 칩인 블랙웰 루빈 칩 역시 다이나모로 더욱 최적화됩니다. 다이나모는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이 엔비디아 하드웨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점은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다이나모는 엔비디아를 경쟁 추론 프레임워크와 차별화시키며 2023년에 브로드컴이 인수한 VM웨어 같은 미들웨어 솔루션 회사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대부분은 수익화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엔비디아의 최근 업데이트에서 비롯된 단기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에만 180만 개의 블랙웰 GPU 주문은 약 600억에서 700억 달러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데이터 센터 매출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출 성장률은 2024년에 2배 이상에서 2025년에는 5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엔비디아의 역량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성장의 기준이 커졌기 때문에 백분율로는 성장세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익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약 26배, 2026에서 2027년 기준으로는 약 2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배수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매출 성장률이 50% 이상에 달하고 수익성이 매우 높으며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조정받은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주가 수익 비율은 매우 합리적인 편이며 주가가 향후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은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하고 성장하려는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본 지출과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블랙웰 아키텍처의 생산 확대, 향후 출시될 루빈 아키텍처, 그리고 기존의 구리 케이블을 대처하여 GPU 간 연결을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공동 포장 광학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은 연간 약 15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의 높은 자본 지출을 의미하며 단기적으로는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에 일시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인 부담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루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사이에는 다시 영업 레버리지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영역 중 하나는 점점 진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수익화 전략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는
자사 하드웨어 위에 견고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CUDA-X는 핵심 프로그래밍 플랫폼이며 CUDF, Arial, CUOPT는 복잡한 수학 최적화와 같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도메인 특화 라이브러리입니다. 또한 다이나모와 트라이턴은 추론을 위한 소프트웨어 계층을 작동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자율주행 차량,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점차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세스 기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칩 판매 외에도 반복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산정에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에 공식적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스턴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MIT, 하버드 대학교와 같은 학계 기관뿐 아니라 퀀티뉴엄과 같은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프로세서를 직접 제조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자사의 기존 AI 서버를 활용해 하이브리드 양자 슈퍼컴퓨팅 통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GTC에서 젠슨 황이 주요 양자 컴퓨팅 회사들의 CEO들과 리더들을 한 무대에 세운 것도 매우 전략적인 수였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져나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젠슨 황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 양자 컴퓨팅이 보편화되었을 때 현재 AI의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GPU 하드웨어가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계는 전통적인 CPU, GPU와 양자 큐비트 프로세서를 결합하여 미래의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GTC에서의 발표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첫째, 엔비디아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려는 전략이 아니라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도구, 소프트웨어, 추상화 계층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황은 양자 컴퓨팅이 아직 이론적인 기술만은 아니며 5에서 10년 안에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 프로세서 개발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3년간 엔비디아는 GPU 인프라의 확장과 최적화에 집중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략적 파트너십 중심의 접근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로보틱스 분야를 중기적인 성장 기회로 강조했습니다. 디즈니 리서치와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하여 회사는 아이잭 그루트 N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로보틱스 생태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엔비디아는 향후 5년 안에 산업용 로봇이 수백만 대에 이를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자사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아직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에 바로 반영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황의 핵심 인물 리스크,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SIC에 관심을 높이는 점 등이 주요 우려 상황입니다. 그러나 황은 대만산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엔비디아의 전 세계 공급망 유연성과 미국 내 제조 투자 확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지표는 블랙웰 칩의 조기 출하 여부입니다. 과거에도 블랙웰 칩의 출하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출하가 제때 이루어진다면 2025년 실적 가이던스는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지표는 경영진의 자본 지출 가이던스 조정 여부입니다. 자본 지출 변화는 자유현금 흐름과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적 가이던스가 블랙웰 시스템의 공급 확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배포 증가를 반영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다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GTC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AI 인프라 확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의 성장은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황은 추론 기반 모델과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의 부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신형 AI는 기존 대형 언어 모델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합니다. 산업이 이러한 추론 중심의 AI 모델로 전환되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은 AI 발전을 따라가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다이나모와 같은 추론 최적화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세스 수익 기반을 확장시킬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투자자로서의 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기 성장은 강력하며 중기 기술 혁신은 확실히 준비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로보틱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부문의 확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시장 조정으로 주가가 좀 더 하락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